여러분 여기 이거 다 지금 가지고 계시죠? 예, 지금 이것은 뭐냐면 책이 이번에 다음 주에 목요일로 오시면 책을 다 받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 혹시 부동산학 개론 강의 한번 들으셨죠? 월요일 날이요. 부동산학 개론하고 이 민법하고 이 두 가지는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 두 가지는 저작권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작권이 따로 돼 있어 가지고 공중회사 시장에서는 처음 있는 책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을 이제 먼저 보시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앞에 한번 펼쳐 보세요. 여기 펼쳐 보시면 1페이지 보면 여기 위에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죠. 바로 그 밑에가 뭐냐면 그림에 대한 해설이에요. 바로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29회 시험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요약집이 있거든요. 요약집이요. 그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다 실었어요. 여기 하나의 그림에다가 요약집을 다 실어가지고 아마 5월달, 6월달 요약집을요 굳이 따로 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냥 처음부터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치고 나서 항상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올해 이제 책을 완전히 만들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몇 년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시험을 치고 나면은 약간의 시험의 트렌드가 약간씩 바뀌고요. 그 다음에 시험의 난이도가 약간 바뀌고 또 이제 구성원들이 공부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혼자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제 11월달 교조인데요. 기본서가 따로 나와요. 기본서는 여기는 별 설명이 별로 없잖아요. 기본서는 조금 이제 쉽지만 기본서의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강의 요약서 있죠. 책에도 민법 책에도 이거보다는 사실 훨씬 더 내용 자체는 적어요. 이게 훨씬 더 양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모두 해서 한 200페이지 정도가 돼요. 전체 나오면요. 그렇기 때문에 200페이지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은 그림이고 반은 내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는 100% 지장이 없으세요.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 이제 요약집을 가지고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요약집을 전부 다 소화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달, 6월달 갑자기 요약집 보고 7월달, 8월달 문제 푸니까 책만 많고 이게 민법 같은 게 다른 과목들은 요약집이 상당히 유용한데 민법은 그것을 소화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요약집을 집어넣은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그림이 있죠? 그 그림을 먼저 본단 말이죠. 그림을 먼저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이 밑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설명들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가 그래서 그때 암기하시면 되는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차에 앞바퀴 있잖아요. 자동차의 앞바퀴가 이해예요. 그 다음에 뒷바퀴가 암기예요. 그래서 공부는 이해와 암기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법하고 개론은 이해 과목이니까 이해하라고 그래. 참 애매하죠. 이게 이해하란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안 되고 이해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 것은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깨닫는다는 거죠. 그걸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암기하는 습관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가장 이제 힘든 것이 처음 공부할 때부터 암기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보면 암기가 될 것 같잖아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는 습관이에요. 그게 습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먼저 공부했으면 그 다음에 암기를 바로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냥 우리가 공부 이 책 보고 이해하고 이 책 보고 또 암기하고 이 책 보고 문제 풀고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책 속에서 이것을 내년 10월까지 끝까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여러분들이 10월까지 강의를 듣게 되면은 몇 번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요약집이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요약집을 사실 2번 보기 힘들잖아요. 자기 혼자 보기에는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반복해서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내용이 풍부하게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하고 여기가요 몇 단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요. 여기는 아주 자세하게 풍부하게 써졌죠. 책은 이런 책을 보기가 쉽죠. 몇 단어로 압축되는 이처럼 이런 책을 보기가 힘들죠. 그런데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 몇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풍부한 것을 이해를 해야지 공부하는 양이 늘어나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딱 봤을 때 키워드가 딱 생각이 나서 한두 단어만 딱 보면은 전체가 이 문장은 뭘 묻는 것이다, 이게 딱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만 자꾸 보다 보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 단어로 딱 요약을 해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 그림을 딱 보면 맨 첫 페이지요, 그림이요. 이 그림을 보고서 밑에 있는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그림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림 하나잖아요.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부 다가 내가 이해를 해야지 정상적인 것이에요. 자꾸 공부를 그렇게, 즉 글자나 이런 것이 없는 걸 가지고 적은 몇 단어를 가지고 전체를 이해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짧은 시간 안에 법을요 단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항상 강의할 때 얘기하지만 자세하게 듣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너무 작게 들어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자세하게 들어야 되겠죠. 자세하게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되도록이면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짧은 한두 마디를 가지고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각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공부하는 방법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들도 다 얘기하니까요. 그냥 그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 되고, 민법의 공부 방법은 뭐냐, 제가 강의하는 것이 민법의 공부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신 분도 있고 다시 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단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똑같이 처음부터 강의를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수요일하고 목요일이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토요일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토요일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토요일 오후에는 오전반하고 야간반이 다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어떻게 해요? 목요일 날은요 오전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녁 야간 강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오후에는 어떻게 강의를 하려고 하냐면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을 지금은 강의를 할 때 처음부터까지 하나 1회부터 끝까지 강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회부터 강의를 하려면 어느 정도 뒤에 있는 내용도 알아야만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 12월은 약 한 80% 정도만 강의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강의가 돌면 그 다음부터는 처음부터까지 다 하죠. 1월 달부터는 계속 처음부터까지 다 강의하는데, 그래서 목요일 날 오후에는 3시부터 한 5시나 5시 반까지요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요약 강의 있잖아요, 이것을 좀 자세하게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야간반 분들은 그것을 따로 동영상을 찍어 놓을 테니까 시간 많이 찍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 이제 강의할 때는 그 강의 필요한 부분을 11월, 12월 달 찍지만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일단 전부 다 이렇게 순서대로 좀 시간이 걸리지만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부터는 처음부터까지 다 찍죠. 이거 처음부터까지 다, 야간반이든 주간반이든 다. 근데 11월, 12월 달은 다 강의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오전반하고 얘기할 때는 수요일 날 오후에 제가 와가지고 오후에 문제풀이를 조금 할거, 왜냐면 여기는 공부를 처음 하신 분도 있고 또 기존에 한번 해봤던 분도 있는데, 기존에 좀 공부를 해봤던 분들은 자꾸 이렇게 기초적인 강의만 하면 이거 강의를 못 듣거든요. 그런데 또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갑자기 또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서 문제를 풀이하면 좀 듣기 힘들거든요. 이걸 좀 조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이때 강의하는 것은 약간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을 중점으로 한다면,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처음 한 분들하고 기존 했던 분들하고 이렇게 절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나 그렇잖아요, 수요일날이나 제가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 오후가 아무래도 사람이 또 야간반들도 올 수 있고 이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하고 상의 한번 해보고요. 이번 주는 안 돼요. 이번 주는 배우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조금씩 할까, 문제를. 알겠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아니고, 전에는 문제를 민총 막 한 200문제, 물권 한 200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데 너무 길어.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지 않고 민총에서 한 50문제, 물권에서 한 50문제, 채권 한 50문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또 민총 다른 문제 50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시간이 없을 때 빨리 민총부터 물권까지 채권 특별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은 것을 해놓으면 나중에 두 번 들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마다요 약간의 기초적인 단계하고 중급 단계하고 이렇게 초급 단계, 중급 단계 해가지고 문제를요 나누어 가지고 한 5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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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200문제죠. 여기도 또 50, 50, 50, 5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한 버전을 한 2개 정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왜냐하면 어차피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점수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올리도록. 그리고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문제를 좀 풀면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1월 달쯤 되고 강의를 한번 다 전부 듣잖아요. 11월, 12월 달 전부 듣고 1월 달쯤 되면은 그 강의를 충분히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수준에 맞춰서 강의를 하다 보면 어느 한쪽이 또 손해가 도움이 안 되고 어느 한쪽이 또 도움이 되고 어느 이쪽을 또 문제를 너무 풀다 보면 한쪽은 도움되는데 한쪽은 도움 안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곳을요 조정을 해서 되도록이면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론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한 버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병행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개론 같은 경우는, 공법학 학개론은 매일매일 시간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계공을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계속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8개를, 전에는 이제 강의하는 중에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좋은데 이 해설 강의를 한번 들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다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강의를 4개를 찍잖아요. 찍고 나서 마지막 타임에다가 문제풀이만 따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문제풀이 강의만 딱 모아가지고 그것만 클릭해서 들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풀이가 쭉 되니까 그래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문제를 풀어달라고, 민법도 이렇게 별도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대해서 하나씩 익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그거 못지않게 암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해와 암기를 항상 같이 이렇게 병행했어요.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요. 그때그때 암기하는 습관이, 이게 공부는 습관이기 때문에요. 습관이 처음부터 습관이 되면은요, 나중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처음부터 공부하는 것이 너무 느슨하거나 자꾸 강의만 듣고 말아버리면 나중에 남아서 공부하거나 뭐라도 하나 챙기려 해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부터라도 공부를 하시면 필요한 것은요, 좀 강의 끝나면 한 30분이라도 학원에 남아가지고 11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학원에 남아가지고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공부했던 거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한번 보고 훑어보고 암기하고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항상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요, 어디를 보자면 여러분요, 여기 지금 강의 노트 보면 여기 위에가 그림이 있고 밑에 해설이 있죠? 여기 위에 있는 그림 1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민법을 보면, 민법은요 이렇게요,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을이요, 여기에 대해서 1억 원에 사겠다고 뭐라 한다?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법률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사실, 이렇게. 자요, 그러면 이 갑을 뭐라고 한다? 이 사람을 표의자라고 그래. 표의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의사를 표시한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 봐봐요. 내가 지금 뭐라고 했죠? 얘기하고 있죠? 나를 표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한다? 그것을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죠. 그럼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한다? 표의자. 내가 듣는 나를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의자와 상대방은 고정적인 것인 개념이 아니고 가변적인 개념이에요. 바뀐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민법을 뭐라고 얘기하냐? 개념법학이라고 얘기해요. 개념법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률의 용어만 알면은 누구나 쉽게 민법을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의 용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수준 정도로까지 우리가 요걸 알고 있어야 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률사실이라는 것을 네이버에다 딱 치면 법률사실은 뭐라고 쭉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이해를 하려면요, 공부를 10년 해야 돼요. 그거는 법학을 전공해야 돼요. 알겠죠? 우리는 그렇게 뭐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가 이제 항상 하는 건데, 이거 뭐예요, 여러분요? 이게 TV 모니터죠. TV 모니터 맞죠? 여러분, TV 모니터가 뭐예요?
국어사전으로 TV 모니터가 뭐냐고. 이러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 여기 TV 모니터 이거 나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 없죠. 그럼 TV 모니터가 뭐예요? 국어사전으로 뭐예요? 지금까지 이러면 수없이 봤죠. 아침에 일어나면 TV 켜져 있잖아요. 저녁에 잘 때 TV와 같이 자잖아요. 그런데 TV 모니터를 지금 물어보는데 대답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모니터가 뭐라고 하는가, 굳이 국어사전 쪽으로 TV 모니터는 뭐라고 얘기를 못해도 모니터가 뭐 하는 것은 알아 몰라? 알잖아요. 이게 뭐 이게 뭐예요? 안경. 안경이 뭐예요? 안경. 이러면 뭐 희한하네. 오늘 여기 안경 낀 사람 나밖에 없네. 이것 좀 처음이에요. 보통 보면 학원에 다 안경 낀 사람 반절인데. 여러분요, 일단 눈은 됐어요. 알겠죠? 오케이. 안경이 뭐예요? 이런 안경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안경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걸 국어사전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법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법률 용어를 이해할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딱히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어. 알겠죠? 그런데 법률 사실은 그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3월이나 4월이나 이 정도 되면은 책을 자꾸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용어의 내용을 알고 싶어져. 그때 책을 읽다 보면 이거 그런 말이네 쭉 읽어도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은 그걸 바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이해하느냐? 법률 사실한 게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가비글한테 청약이란 말은 내 집 1억 원에 살아 이 말이죠. 살래? 1억 원에 살래? 살래? 그걸 청약이라고 그래. 그것을 의사표시라고 그래. 그것을 뭐라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요 학원에서 수강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수강계약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수강에 대해서 뭘 했다? 청약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청약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그래. 그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서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은 학원에 와가지고 강의를 듣고 싶다고 청약을 했다는 뜻인데 그 청약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그래. 그걸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뭘 했냐? 학원에 가가지고 법률 사실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가지고 헛도그 하나 사 먹고 싶어요? 헛도그 하나 주세요? 청약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의사표시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가서 호떡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법률 사실하러 왔는데요 그 말이나 의사표시하러 왔는데요 그 말이나 헛도그 하나 주세요 그 말이나 같은 의미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법률적인 용어를 가지고 덮어 씌워놓은 거예요. 내가요 시장 가가지고 헛도그 사러 왔는데요 청약이죠. 그런데 그것을 청약이라는 말로 뭐죠? 덮어 씌워놓은 거예요. 헛도그 하나 주세요 그 말을 이건 청약이요 이렇게. 다른 말로 의사표시예요. 다른 말로 법률 사실이다. 이런 말로 덮어 씌운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은 사회적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해를 빨리 해요. 젊은 친구들은요 법을 이해하는데 약간 힘들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고민하는 게 좀 적죠. 어른들은 뭐요? 집안도 생각해야죠. 시댁도 생각해야죠. 직장도 생각해야죠. 먹고 사는 거 생각해야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으니까 공부에 집중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젊은 친구들은요 이해는 조금 더딜지라도 고민할 게 별로 없죠. 집에서 밥 주니까 아침에 가방 싸주고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뭐요? 할 일도 없으니까 계속 뭐 하면 된다? 드립다 암기하죠. 암기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해된 것과 같이 되어 있어. 그리고 자꾸 문제를 보다 보면 유형들이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깨우치죠. 암기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해는 완벽하지 않으나 뭔가 쌓여 있어 지식이.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요 이해는 잘 돼. 그런데요 암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반복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한 번 두 번은 보는데 세 번 네 번은 못 보는 거죠. 알죠? 그러니까 항상 그 자리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보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청약과 이렇게 상락이라는 것이 이제 뭘 한다? 일치를 해. 일치. 다른 말로 이것을 합치라고 얘기하죠. 합치가 되면 여기에서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 이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 한다? 요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원인이다. 그래서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하고
을이 1억 원에 사겠다고 승낙을 하고 청약과 승낙이 모이면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요건이다. 다른 말로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이것을 뭐란다? 원인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등기 신청하러 가잖아요. 등기 신청하러 가면 뭐라고 하냐? 원인 증서 주세요. 그래. 원인 증서. 등기 원인 증서. 그 원인이 뭐냐? 계약서죠. 계약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등기하는데 매매 계약을 했습니까? 교환 계약을 했습니까? 증여 계약을 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 계약을 뭐라 한다? 원인 증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이게 원인이 계약을 원인행위라고 하거든요. 알겠죠? 이해됐나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원인이 있으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죠. 결과. 이 결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효과. 이걸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겸임 효과로 뭐가 있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갑원들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생기고? 의무. 그 다음에 을은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생긴다? 의무. 이렇게 생긴다 이 말이죠. 의무. 그 다음에 여기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청구권이 있고, 여기는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어. 이 청구권을 뭐라 한다? 권리라고 얘기해요. 권리. 자, 한번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니까 의무가 있으면서 동시에 뭐가 생겨요? 권리가 있고요. 권리가 있으면서 동시에 뭐가 있어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것을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한다 이렇게. 그래서 대응한다는 말의 뜻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제 학원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학원에 강의를 듣겠다고 왔죠? 강의 듣고 싶은데요, 상담하러 하죠? 그걸 청약이라고 그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아, 그럼 그렇게 하세요. 승낙이라고 그래. 그러면 수강계약이죠. 수강계약. 그 수강계약, 여러분 수강신청서에 뭐라 썼나요? 그걸 뭐란다?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뭐죠? 그것이 원인이 돼. 원인이 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대금, 수강료를 지급할 뭐가 생겨? 의무가 생겨. 대신 강의를 들을 뭐가 생겨? 권리가 있죠. 권리가. 됐죠? 학원은요, 강의를 해줄 뭐가 생겨? 의무가 생겨. 그 다음에요, 돈 수강료를 받을 뭐가 생겨?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요, 계약이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대금과 등기라고 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란다?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법률 요건을 뭐란다? 계약이고. 그래서 이건 여기만 있는 거죠. 여러분 편의점에 가가지고요, 우유를 하나 산단 말이죠. 우유 하나 주세요. 청약. 돈 주세요. 승낙.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럼 우유값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우유를 제공해야 되고, 대금을 지급하면 우유를 받아오죠. 이것을 뭐라 한다? 권리 의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 효과죠.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 요건은 원인이고 법률 효과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구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너무너무 중요해. 어디서 중요하냐? 물권법, 채권법 갈수록 계속 가장 기초적인. 그래서 여러분요, 강의를 나중에 듣다 보면 첫 시간에 했던 건 내가 이 말 많이 해. 알겠죠? 이 구조가 전체적인 법의 구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모든 걸 설명을 할 때 이 그림만 가지고 거의 모든 걸 설명을 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이 원인행위, 원인을 뭐란다? 법률 요건. 다른 말로 그냥 요건이라고 그래. 이것을 뭐란다? 계약이라고 하죠. 민법이 약간 어려운 건 똑같은 의미, 이퀄이죠. 똑같은 것을 다르게 쓰고 있어.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란다? 계약을 해지한다고 그래. 계약을 해지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원인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다. 원인 행위가 실효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계약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해지하면 원인 행위가 실효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걸 알아야지. 그럼 들으니까요, 보니까 훈민정음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귀에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요, 책을 읽을 때 뭐가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법은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걸 읽어야 되거든요. 아, 계약을 해지했어? 근데 왜 원인행위가 실효됐단 말을 썼지? 왜 원인행위가 뭐지? 이게 궁금해야지 공부하는 방법의 정상인데, 공부를 잘 안 해본 사람은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아무리 그어서 읽어도 이 말 자체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뭐가 안 돼요? 메모리, 암기가 안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약이라는 것은 뭐다? 법률 요건이다. 다른 말로 뭐다? 요건이다. 다른 말로 뭐다? 원인이다. 원인이 있으면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와. 결과를 뭐란다? 법률 효과다. 다른 말로 뭐다? 효과다. 그 효과로서 뭐가 나온다? 대금을 청구하고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나온다. 이것을 뭐란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이것을 권리관계라고 하고, 이러한 권리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법률관계라고 그래요. 법률관계. 이 법률관계하고 비교되는 것, 이것을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인간관계라고 그래요.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말을 지금부터 뭐를 하냐? 그것을 정리를 한번 해봐. 여러분요, 페이지 2페이지. 페이지 2페이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1번 법률관계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 거기 인간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그래. 뭐라고? 인간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 이런 봐봐. 이게 법률관계래. 방금 여러분 들었죠 지금? 여러분요, 내가 무슨 질문하면요 듣지 않는 것처럼 하지 말고 들었잖아요. 법률관계는 뭐다? 인간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 여러분 이거 딱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을 듣고 이게 법률관계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오늘 밤 날 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 가지고 법률관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럼 지금부터 법률관계를 설명을 해. 여기 봐봐요. 여러분이 지금 갑이라고 해봐. 갑. 여러분이 갑이고 이거 갑이고, 여러분이요 을한테 집을 팔아 1억 원에 집을 팔죠. 그러면요 친구가 얘기하죠. 야, 너 집 판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 나 집 팔았어. 그럼 집을 팔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받을 뭐가 있다? 받을 돈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갑은요 돈만 받으면 돼요? 돈 받으면서 뭐를 해줘야 돼? 등기해줘야 되는데, 등기해준다는 말은 빼. 나 집 팔았어. 굉장히 계약금만 받았거든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이요? 너 집 팔았니? 나 집 팔았는데 아직 등기 안 해줬어.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톡톡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성향이. 우리 보통 어떻게 했니? 나 집 팔았는데 이제 뭐 계약금 받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직도 중도금 잔금을 받을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 웃긴 사람이죠. 중도금 잔금을 받고 나서 뭐를 해줘야 돼? 등기해줘야 되는데 등기해준단 말을 안 한단 말이죠. 이 사람 봐봐요. 을은요 미수인죠. 집에 와가지고 가족도 쭉 모아놓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죠. 아빠가 집 샀다. 자기가요 10억짜리 집이에요. 10억짜리 집은 계약금 1억을 줬어요. 아직 얼마가 남았어? 9억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근데 밥을 딱 차려가지고 우리 집 샀으니까 밥 먹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오늘 집을 사고서 계약을 했는데 아직 우리 9억 줄 게 남았다. 밥맛이 있겠어요? 생각해봐. 얼마짜리인데요? 10억짜리인데 9억 줄 게 남았대. 아무도 밥 안 먹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 딱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아빠 오늘 집 샀다. 나중에 이사 한 3개월 있다 가니까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밥 다 먹고 나서 뭐라고 하죠? 근데 잔금 얼마 남았어? 그럼 아빠가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걱정하지 마. 왜? 의무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죠. 집을 샀다? 등기를 가져온다 이 말이죠. 우리 나 집 샀다? 이 집 내 집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이 집을 가져오려면, 등기를 가져오려면 뭐를 줘야 돼? 대금 지급해야죠. 근데 대금은 지급한단 말을 안 해. 그럼 봐봐. 나 이 집 샀다. 그러면 나는 등기를 가져온다 이 말인데, 그러면 돈 줄 건 없어요? 있죠. 그걸 뭐란다? 권리가 있으면 그 뒷면에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한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면 98%, 권리가 있으면 무조건 의무가 있어. 무조건. 의무가 있으면 무조건 권리가 있어. 그런데요 1%는 권리만 있는 것이 있어. 나중에 여러분요 형성권이라고 해서 배워. 권리만 있는 것이 있어. 두 번째, 의무만 있는 것이 있어. 의무만. 권리는 없고. 이게 1%, 권리만 있는 거 1%. 이 두 개 빼고 98%가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법이요 제3조에 보면 뭐라고 되냐? 3조 3조는 권리, 능력, 존속, 기간이라고 돼서 권리, 능력. 권리. 그러면요 여러분, 권리라는 말 속에는 반대가 무슨 말이에요? 의무라는 말이죠. 의무가.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목이 권리, 의무, 능력의 존속 기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권리 능력이라만 얘기해. 그럼 의무는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항상 권리 속에는 뭐가 숨어 있어? 의무. 의무 속에는 뭐가 숨어 있어? 권리가 숨어 있어. 그래서 3조 법조문을 딱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 법조문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다? 권리라고 되어 있죠. 법조문의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권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다? 의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권리를 말하기를 좋아한다, 의무를 말하기를 좋아한다?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하죠, 의무보다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해. 권리 본위주의. 그것을 뭐란다? 권리로 이루어진 것을 법률관계라고 그래요. 그래도 아직도 어렵죠. 그러면요, 인간관계를 보면 돼.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여기서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리. 먼저 밑에 이 페이지를 먼저 한번 봐. 이 페이지 오른쪽 칸 봐보세요. 보면 거기 권리라고 되어 있죠. 의라고 되어 있죠. 1번 의. 의는 뭐냐? 법익, 즉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권리, 주체에게 주어진 힘을 권리라고 한다. 무슨 말이에요? 나도 몰라. 알겠죠? 얘기 한번 봐봐. 그럼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권리는 뭐냐? 이런 거죠. 누군가 길거리 갔는데요, 묻지마 폭행을 했어. 폭행을 당했죠. 그러면 나는 침해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침해를 보상받아야 되겠죠. 그걸 불법행위 나가죠. 그러면 나는 나를 묻지마 폭행한 사람한테 뭐 달라고 그래야 돼?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봐봐,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나한테 침해된 이익이 있어. 침해된 것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 뭘 얘기한다? 힘. 법에 의해서 주장한다, 법. 그러면 법이 우리나라에요 수천 개가 있는데 그럼 무슨 법이에요? 난 그걸 모르죠. 우리는 법은 누가 하는 것이냐? 법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무조건 소송만 제기하면 돼. 그러면 법관이 알아서 해결을 해줘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때의 법은 뭐란다? 그냥 여러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소송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자, 그럼 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할 때 보면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너는 너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냐? 이런 말 해, 안 해요? 친구하고 할 때, 야, 너는 너 권리도 주장 못해? 권리가 뭔데? 뭐 그런 게 있잖아, 이렇게요.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이 2018년이죠 2018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평균인적인 정도, 그런 지식과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권리다 의무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갑이요 을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친구예요. 그런데 갑이요 을한테 뭔가를 뭐라냐 상담을 해. 나 어제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야, 너 너무 억울하겠다. 내가 아는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경찰 그 사람한테 가서 신고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해. 신고하자 말이 무슨 말이야? 이쪽에서는요, 갑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한테 당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돼요? 법에 호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뭘 이렇게 상담하잖아요. 야, 나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야, 변호사한테 한번 가봐. 내가 아는 법무사 있는데 우리 학원에 민법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아무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법을 아는 사람한테 가서 상담하면은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상태를 말한다?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이 권리인지는 모르고 용어로 이게 권리다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것을 뭐라 한다?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권리가 무엇인지 대충 다 알 수 있어요. 딱 들어보면 이러면 어때요? 야, 너 또라이냐? 그런 일을 당하게. 결국 이 사람은 당하고 나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권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글 그대로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권리 주체에게 주어진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법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끝없다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 그런 거 빼고는 권리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 이 정도. 아까 여러분 얘기했죠. TV 모니터가 무엇인지, 마이크가 무엇인지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 거지.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국어사전처럼 을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 여기가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봐봐, 인간관계가 뭐냐?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의리한 사람한테, 자기 친구한테 자기 아기를 좀 봐달라고 그랬어. 자기 지금 시장 간다고. 야, 조금만 봐주면 안 돼? 30분 있다 올 테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그래? 응, 알았어, 봐줄게. 아기를 다 봐줬어. 그래서 30분 시장 갔다 왔어. 와가지고 띵동 하면서 이제 우리 아기 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뭐라 한다? 아기 본 값은 줘야지, 10만 원, 이렇게 얘기해. 갑자기. 알겠죠? 그러면요, 갑은 너한테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 안 줘? 돈 안 주죠. 상식이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돈 받을 뭐가 없다? 권리가 없다는 거죠. 돈 받을 권리가 있으면 무슨 관계? 법률 관계인데 돈은 못 받아. 그걸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뭐가 없다?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잘 봐줬어? 그러면 A를 그냥 줘야죠. 돈 못 받고. 문제는 뭐죠? 이 사람이 A를 데리고 있다가 잠깐 청소하고 있는 사이에 A가요, 소파에서 너무 밑으로 떨어졌어. 그럼 머리가 깨졌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A를 봐주고 있는 것은 인간관계죠. A를 봐준다 해서 돈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가 없어? 권리가 없잖아요. 권리가 없으니까 법률관계가 아니죠. 법률관계는 권리로 이루어져야 돼. 권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법률관계가 아니죠. 무슨 관계? 인간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A가요, 바닥에 떨어져서 머리가 깨졌어. 치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치료비 청구권이 발생을 해. 청구권, 권리가 발생을 해. 그러면 인간관계가 권리가 발생하니까 갑자기 무슨 관계가 돼? 법률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끝까지 인간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가 법률관계로 바뀔 수가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요, 옆집에서요, 자기 어디 잠깐 갔다 온다고 강아지를 좀 봐달래. 그래서 예쁜 강아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 강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금방 주인이 온다고 했는데 1시간 지나도 안 오거든요. 그래 자기가 감금됐다고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자기를 돌봐주고 있는 그 집 주인이요, 발 뒤꿈치로 꽉 물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강아지를 봐주고 있을 때까지는 무슨 관계? 인간관계. 강아지 봐줬다 해서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없다? 권리가 없다. 다른 말로 무슨 관계가 아니다? 법률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뒤꿈치를 물었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치료비를 청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무슨 관계로 바뀐다? 법률 관계로 바뀌는 것이에요. 됐죠? 이러면요,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다 있으니까 서로가 좀 낯설고 그러니까 서로 친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돼 있어. 그리고 공중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누구하고나 친해야 돼. 그걸 바로 뭐냐? 사교성이죠. 왜냐면 어차피 부동산 하려면 전혀 모르는 사람과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간반이라고 해서 좀 피곤하시고 그러고 있지만 쉬는 시간에 서로 좀 인사하시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래야지만이 여기 있는 구성원들하고도 서스럼 없이 대화할 수 있어야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와도, 손님하고 와도 대화가 자연스럽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인간관계하고 이 법률관계가 구별이 애매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그 애매한 것을 어떻게 한다?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느냐? 무슨 관계? 법률관계. 청구할 수 없다. 무슨 관계? 인간관계다, 이 말이죠. 그럼요, 이러한 법률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이것을 무슨 법? 실체법이라고 얘기해. 참 어려운 말 나왔죠. 실체. 당신의 실체는 무엇이냐, 이 말이죠. 우리 그런 말 하죠. 도대체 너 실체는 뭐야? 그 말하고 달라. 자, 봐봐. 실체란 말이 뭐죠? 실체. 법에서 말하는 실체란 것은 뭐예요? 권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눈이 선 봐봐. 실체법이라는 것은 법률 관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법률 관계는 권리 관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권리는 무슨 말의 줄임말이다? 권리, 의무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어디까지가 민법이냐? 여기까지만 민법이에요. 여기까지만. 우리 민법은 권리가 발생하고 의무가 발생하는 데까지만 민법이에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이 어른요, 등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등기 청구권만 있으면 뭐예요? 등기를 내 앞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등기를 가져오는 것은 민법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민법은 어디까지냐? 권리가 발생하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여기까지만 민법이에요. 그러면 등기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절차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 민법은 실체법이에요. 그럼 민법 하면 이제 거꾸로 가. 그대로 읽어. 민법은 실체법이에요. 실체는 뭐냐?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법률 관계는 권리 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인간관계는 법률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실체법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민법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민법이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죠. 대금. 그런데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을은 의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을이 대금을 줘야 되는데 잔금은 안 줘. 잔금을 안 주면 갑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잔금을 안 줘. 내 등기 가져가고 내 집 등기 가져갔는데 잔금을 안 줘. 그럼 나는 을을 상대로 뭐를 해야 되겠어? 법원에 소송해야죠. 소송. 뭐 달라고? 돈 달라고 소송을 해야죠. 그것을 뭐란다?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와야 되겠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국가의 힘을 빌려가지고 강제력을 행사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절차법이라고 그래. 이 을은 잔금 지급했어. 그러면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등기를 가져오는 것은 권리죠. 실체법인 민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킨다. 실현시킨다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앞으로 등기를 가져온다 이 말이죠. 그 등기를 가져오는 것은 민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법으로 한다? 부동산 등기법으로 한다. 부동산 등기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다시 한번 봐봐. 이렇게요,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죠. 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법을 다루는 것,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다루는 것, 그것을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고,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실체법에 의해서 발생한 의무의 이행을 강제시키는 것, 그것을 무슨 법이다? 절차법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의 강제력을 적용시킨단 말이죠. 그것을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소송을 하죠. 내가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의무를 실현시켜주고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실현시켜주는 것, 그걸 무슨 법? 절차법이다. 다시 이제 여기까지. 자, 이제 보면 우리는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약과 그 다음에 을의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청약하는 것을 뭐란다? 의사표시라고 하고, 승낙하는 것을 의사표시라고 그래. 이 청약과 승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사실이라고 하고, 이 청약과 승낙이 모이는 것을 뭐라 한다? 계약이라고 하죠.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요건이다. 법률요건을 뭐라 한다? 원인행위다. 원인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 결과. 그 결과를 뭐라 한다? 법률효과다. 그 법률효과에서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을 청구할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권리가 있는 것은 항상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데, 알죠? 이것을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다. 다른 말로 권리와 의무는 서로 뭘 한다? 대응한다. 그런데 우리는 의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그걸 우리는 뭐라 한다?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와 의무 중에서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이 권리 관계로 이루어진 것을 무슨 관계로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이 법률 관계는 인간 관계하고 구별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 관계는 친구들 간의 약속, 부부 간의 약속,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 이런 것을 뭐란다? 인간 관계라고 하죠. 이런 관계에서는 권리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요, 오늘 12시까지 자기한테요 용돈 10만 원을 입금해 주기로 했는데,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입금은 안 해주고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아요. 열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밤에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빠 왜 나한테 입금 안 해줬어? 그러니까 아빠는 나한테 채무불이행이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말이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를 인간관계, 권리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관계고, 권리가 없으니까 법률관계가 아니고,
이 권리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 실체법이라고 하고, 이 실체법은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켜 줘야 되겠죠? 그것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절차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이제 구조를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짧게 한번 보잔 말이죠. 짧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죠. 법률 사실. 그러니까 가비한테 1억 원에 살래? 그것을 뭐라고 한다? 한마디로 법률 사실이다. 그러니까 의리가한테요 1억 원에 살게? 승낙이죠. 승낙도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이죠. 이렇게 법률 사실이 모이죠. 모이면 뭐가 이루어진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을 뭐라 한다? 원인이다. 이렇게 원인이다. 이렇게. 이 법률 요건에서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가 나오죠. 법률 효과. 법률 효과. 법률 효과. 이것을 뭐라 한다? 결과라고 얘기하죠. 결과. 알겠죠? 이렇게. 지금 됐나요?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이 그림을 짧게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법률 사실이 뭐냐, 법률 요건이 뭐냐, 법률 효과가 뭔가,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이것은 시험에는 안 나와.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주 나온 건 아니죠. 주택관리사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을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을이 등기를 이전받은 후 병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나서 그 후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됐다. 다음 설문 지금 맞는 거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은 법률 요건이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계약은 뭐다? 계약은 법률 요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서 여러분 강의 노트 봐봐. 강의 노트 밑에 1페이지 맨 위에, 1페이지 맨 위에 그 밑에 그림이 있죠. 동그라미 되어 있죠. 여기 봐봐. 여기. 자, 이거 두 개 봐봐. 두 가지. 여기 봐봐. 여기. 여기서 그럼요, 여기서 법률 사실이라는 게 무엇이고, 법률 사실, 여기서 법률 요건은 무엇인가 한번 봐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에서 법률 요건은 뭐고, 그 다음에 법률 효과는 무엇인가. 여기서 그림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자, 봐. 되는가 안 되는가. 청약과 승낙이 모여야 뭐가 이루어져? 계약 요건이 이루어지죠. 다시, 청약과 승낙이 모여서 뭐가 이루어져? 법률 요건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걸 뭐라고 그래? 원인이라고 하죠. 다시 봐. 자, 지금부터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이루는 거잖아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요?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2페이지 봐봐. 2페이지 5번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2페이지 5번 맨 밑에 권리 변동 원인 되어 있죠? 거기에서 2번 봐봐. 2번 아니고 4번에 법률 사실이라고 되어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알겠죠?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다. 그리고 법률 요건은 여러 개의 법률 사실로 성립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돼 있나요? 한번 봐봐. 여기 봐봐. 법률 요건은 보통 한 개, 몇 개? 두 개의 법률 사실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봐봐.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 여러분요, 그림을 보고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봐.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법률 사실이 모이면 법률 요건이 이루어진다. 똑같은 말이에요.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이 있어야 된다.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이 바로 옆에 1페이지 다시 그림 옆에 맨 위에 2번 뭐라고 됐지? 2번 법률 요건은 뭐라고 됐어?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여기 여러분요, 법률 요건이 있죠. 법률 요건. 여기 뭐요? 법률 효과가 있죠. 이 두 가지 봐봐. 이게 뭐요? 원인이죠. 원인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
결과가 있죠. 여러분 봐봐. 여러분이 학원 수강 등록을 했죠. 등록하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은 강의를 들을 뭐가 생겨? 권리가 있어. 당연히 원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결과로 강의를 들을 권리가 있어. 학원은 강의를 해주는 대가로 수강료를 받을 당연한 권리가 생겨. 자 봐봐. 법률 요건은 원인이죠. 원인에 의해서 강의를 듣고 수강료를 받을 법률 효과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뭐가 생겨? 결과가 있어. 요건이 있으면 뭐가 있어?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됐나요? 자 그럼 봐봐. 법률 요건이 뭐죠? 여기서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 뭐예요? 원인이죠. 뭐에 대한 원인? 결과에 대한 원인이죠. 어떤 결과? 법률 효과. 자 지금부터 읽어. 법률 요건은 여기서부터 읽어.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다시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간단하죠? 그럼 이런 봐봐요. 법률 효과하고 법률 결과하고 두 개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퀄이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럼 빼고 읽어봐 이제.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이다. 다시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이다. 다른 말로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란 말이나 결과 빼고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이나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다시 여기 법률 요건은 원인이죠.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이죠. 법률 효과는 결과죠. 뭐에 대한 결과? 법률 요건이라는 원인에 대한 결과죠. 다시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죠. 두 개 똑같죠? 지워.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다. 이해됐나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요 2페이지 맨 오른쪽 2번 봐봐. 2번 동그라미 2번 법률 효과라고 되어 있나요? 권리 변동의 원인 5번의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법률 효과는 일정한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 뭐죠? 원인이죠. 법률 요건이 갖추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원인이죠. 원인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법률 요건은 뭐죠?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 뭐예요?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뭐다? 원인이다. 여기 봐봐요. 법률 요건은 뭐다? 원인이죠. 뭐에 대한 원인?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 그 말이잖아요 지금. 알겠죠? 그럼 봐봐. 여러분요 공부를 할 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줄거서 암기도 필요 없다고요. 그대로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시험에 나올 때는 약간의 응용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공부는 똑바로 하는 것인데 그 똑바로 하는 것은 어떤 형태에 대해서 문장이 나와도 그 문장이 무슨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읽으면서 똑직해.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보면 어떻게 하느냐? 책에 그대로 줄거서 암기했는데 그게 그대로 안 나오면 몰라. 왜? 하나만 아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시험을요 작년 시험에는 A는 B라고 나왔어. 근데 올해 시험은요 A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B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갔다 해서 다른 말인 것처럼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어떤 형태의 말이 나와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이러면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이다.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법률 요건은 원인이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어떤 형태든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놔야지만이 그 그림을 통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 그림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소리 언어가 있죠. 소리.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 언어가 있어요. 알죠? 이 그림 언어는 어떻게 하냐? 포토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죠.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눈으로 사진을 찍어. 그래서 그것을 딱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걸 포토 메모리라고 그래. 알겠죠? 이걸 습관화해야 돼. 언제부터? 오늘부터. 그래야지 습관해가지고 자꾸 그림 하나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혼자 딱 누워서 딱 생각하면 앞에 칠판이 딱 나와가지고 가바고 오라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나와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습관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말했죠. 공부는 습관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처음부터 이해와 암기를 처음부터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만이 나중에 여러분요 공부할 때 아무렇지도 않는데 만약 이게 습관화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특히 2차 과목 공부할 때 암기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습관화 그림을 기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힘드는 게. 그리고 여러분요 암기라고 하는 것은 암기는 뭐냐? 그건 반복이에요. 반복이라는 뜻은 한 번 더 보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보면 잊어버리죠. 그러면 두 번 더 보면 되죠. 그래도 안 된다? 아 그러면 4번 보면 되죠. 알죠? 그래서 암기는 뭐냐? 반복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하니까 사람들이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냐면 약간의 그 기복신앙적인 것이 있어.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걸 생각을 해. 교회 갈 때도 좋은 옷을 입고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고 새벽같이 이렇게 하고 준비 딱 하고 가야지 뭔가 복이 하나님이 뭔가 임재하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희를 가야지 부처님이 도와줄 것 같고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부는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면 아주 끝이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냐? 지금 여기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법률행위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오른쪽에 잠깐 한번 봐봐. 자 그림을 봐. 갑이 매도인 표의자죠. 을을 매수인 상대방이죠. 창약을 의사표시라고 하고 승낙을 의사표시라고 하고 창약과 승낙을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죠. 이 창약과 승낙이 일치가 되면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을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하죠. 원인에 의해서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 결과를 뭐라고 한다? 등기하고 대금이죠. 등기와 대금을 말한다? 권리와 의무죠. 이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관계라고 하고 이러한 권리관계를 다루는 것을 무슨 관계다? 법률관계라고 하고 법률 관계로 이루어진 것을 다루는 법, 그 법을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라고 하고 민법은 실체법이죠. 실체법인 민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 무슨 법이다?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른쪽 법률 요건 보면 원인이라고 되어 있죠. 원인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어? 법률 행위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다? 법률의 규정 2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뭐하고 법률 행위, 법률의 규정 2가지가 있죠.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만 여러분 조금 뭐죠? 재미없고 조금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